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수능 특강 9쪽에 수록된 이장희 시인의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작품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개념학습 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1강에 보면 시의 표현과 형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요. 시라고 하면 산문문학, 소설문학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언어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 표현 방식과 형식을 이장희 시인의 봄은 고양이로다 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제목을 보면요. 이 제목이 사실은 시 전체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보면 돼요. 보통 여러분 기출문제를 풀 때 보면 시의 제목은 맨 아래에 들어가 있지만 습관적으로 제목부터 살펴보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목에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다 라고 의미 규정을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즉 봄이라고 하는 것과 고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미 제목에서도 A라고 하는 대상, 봄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와 같다, 비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우리 이런 걸 표현 방식으로는 은유법이라고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A는 비다 라고 연결되는 거죠. 크게 보면 비유법의 일종인데요. 어떤 A라는 대상, 여기선 봄이 될 텐데 그것을 설명할 때 고양이라고 하는 다른 대상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를 읽을 때 이 시는 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봄을 이야기할 때 고양이라고 하는 대상을 끌어오겠구나. 그렇다면 그 두 대상이 얼마나 비슷할까? 어떤 부분이 닮아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유사점에 주목해서 내용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봄은 고양이로다 라고 했으니까 시에서 묘사된 고양이의 어떤 면모가 봄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 단원 자체가 시의 언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표현 방식이라든지 형식을 살펴보는 부분이니까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기 전에 더 바람직한 건 여러분 스스로 시에 쓰여 있는 비유나 상징이나 즉 직유법, 은유법 이런 거라든지 시에서 자주 묻곤 하는 이미지들 있죠. 촉각, 시각, 후각 이런 이미지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보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 반복의 요소들도 이 시에서 잘 발견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반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투박하게나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영상을 계속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멈춰주세요. 네, 그러면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1년의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고양이 그림이 나와 있죠. 이 고양이의 이미지와 봄이 갖고 있는 포근한 이미지를 상상하면 사실 그냥 생각해봐도 약간 닮아있는 느낌? 이런 게 있기도 해요. 저는 고양이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요. 고양이나 강아지들을 보면 그냥 귀엽다, 예쁘다 이런 느낌을 갖기는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진에서도 동물이 갖고 있는 그 보송보송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이미지 이런 게 있다면 이걸 이 시인은 봄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 생각한 것 같아요. 아마도 봄이 뭔가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어느 때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들은 길에서 따뜻하게 햇빛을 맞고 있는 그 고양이를 봤든 했기 때문에 봄과 고양이를 곧바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여기 참고로만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아까 A는 B다 해서 이제 은유법의 방식으로 쓰였다라고 했는데 이 시는 전반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어떤 봄의 감정이라든지 이미지를 설명할 때 다 고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이런 걸 시에서는 직물적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면은 이제 직물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여기 잠깐 메모를 해볼게요. 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탁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어떤 특정한 감각, 어떤 계절이 느껴지면 아니면 어떤 뭐 날씨가 느껴지거나 하면 그냥 봄이다 라고 생각할 텐데 그 머릿속에 있는 어떤 봄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추상적으로만 설명하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고양이를 본 적이 있고 고양이라는 어떤 장면을 설명하면 딱 눈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직물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무언가를 설명할 때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라든지 추상적인 생각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실제의 사물 고양이는 사물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인 구체물이잖아요. 이 구체물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 이런 거에 직물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그 설명을 듣거나 묘사를 이제 읽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더 쉽게 느낄 수 있겠죠.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봄을 설명할 때 고양이의 어떤 면모를 갖고 설명하기 때문에 직물적인 작품, 직물적으로 이제 뭐 서술이 되었구나, 묘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여기서 고양이의 털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물이 있다면 이걸 보면서 또 역시 봄이구나 하는 것을 화자가 느꼈던 것 같아요. 이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매 연마다 고양이의 특징을 첫 번째 행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 행에서 봄의 어떤 특징을 연결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다 표시해 가면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양이의 털도 방금 여기에 제가 사진에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굉장히 주변이 만지면 너무나 따뜻하고 보드라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송보송하게 털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송보송하고 뭔가 봄이 여기에 막 맴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화자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고 있다라고 하죠. 고체 향수 아니고요. 액체 향수도 아니에요. 주변에 내 코끝을 간질리면서 주변을 다 몽글몽글 어리우고 있는 그 향기의 모습을 이 보송보송한 털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잘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털이 갖고 있는 부드러운 느낌, 봄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 나름의 연상 이런 것을 꽃가루와 연결했죠. 꽃가루는 뭐 기침을 유발하거나 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꽃가루가 주는 어떤 이미지만 생각하면 향긋할 것 같고 그것이 가루라고 했으니까 널리 퍼지면서 향기가 분사가 되는 것 같은 보드라운 그런 이미지를 좀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양이의 털을 설명할 때 꽃가루의 이미지와 잘 연결을 지어서 설명하죠. 그래서 꽃가루와 같이라고 하면서 뭐뭐한 것 같이, 뭐뭐인 것 같은 뭐 듯이, 뭐뭐한 듯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유법이 사용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유법을 사용해서 고양이 털이 갖고 있는 뭔가 향긋함과 부드러움과 이런 이미지를 이 꽃가루를 통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설명하고 싶은 것은 고양이의 털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설명하려고 했던 원관념이라면 꽃가루라고 하는 부차적인 이미지를 가져다가 얘기했기 때문에 꽃가루는 보조관념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털의 고흔, 그러니까 고흔이라고 하면 고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어적 표기를 쓰다 보니까 고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릿어릿한, 거기에 어리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향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덩어리진 것이 아니라 이 보송보송할 것 같은 털이 다 봄의 향기를 머금고 있는 것 같은, 내가 고양이를 봤더니 그 보송보송한 털 사이사이에 봄의 향기가 어리고 있구나. 봄이라는 것이 정말 내 주변에 따뜻하고 보드랍게 머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적인 측면을 보면요. 봄이 주는 뭔가 따사로움을 부드러운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촉각적인 이미지죠. 이런 게 촉각적 이미지를 동원해서도 설명을 하면서 더불어서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운다 라고 하면서 뭔가 향기가 나에게도 느껴지는 듯한 후각적 이미지까지 동원해서 봄이 주는 아름답고 뭔가 향긋한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행에서는 고양이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냐면 고양이의 털을 이야기하죠. 고양이 털은 좀 꽃가루와 비슷하다라는 얘기도 함께 했어요. 어쨌든 고양이의 털 속에는 봄의 향기가 어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고양이 털이라고 하는 어떤 사물과 봄이 주는 부드러운 향기, 뭔가 덩어리지지 않고 널리 보드랍게 퍼져 있는 것 같은 게 고양이의 털과 이미지가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봄의 향기는 곱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다가오나 봐요. 고흐은 향기라고 했고 부드러운 고양이 털과 연결했기 때문에 곱고 부드러움이라는 속성을 읽어내 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갈게요.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도 1년과 서술 방식이 약간 비슷해요.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고양이의 눈이 굉장히 둥그런가 봐요. 근데 그 모습을 얘기할 때 금방울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모와 같이 라고 얘기했으니까 직유법을 사용한 거고요. 금방울의 모양과 비슷한가 봐요. 지금 제가 옆에 그림을 그려놓기도 했는데 뭔가 금방울이라고 하면 이것보다는 좀 동그랗긴 하지만 여기에 그 부분을 세로 된 부분을 연결하는 그런 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방울의 모습과 고양이의 눈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아 맞아 고양이의 눈이 이렇게 생겼지 호동그란 고양이 눈 하면서 고양이의 눈의 모습을 또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각적인 이미지도 잘 사용하고 있죠.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 호동그랗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냥 참고로 저도 사전에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두 개가 있더라고요. 호동그라니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동그란 이런 걸 얘기할 때 호동그라니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호동그랗다 라는 단어는 좀 호젓하고 조용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굳이 갖다 넣으면 완전히 이거는 이상해 라고 할 수 있는 뜻풀이는 없는 것 같아요.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걸로 해석하는 게 더 맞고 적절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완전 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하지만 만약에 이걸로 한다고 해도 고양이가 갖고 있는 좀 조용한 속성, 봄이 주는 그 이미지랑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요거랑 좀 더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완전하게 동그란 그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그 눈을 통해서는 봄의 불길을 봤나 봐요. 사실요, 고양이가 막 약간 무서운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영물과 같은 그런 동물이잖아요. 눈빛을 보면 약간 무서운 느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그랗고 노랗고 한 그런 금방울과 같은 그 눈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봄이 갖고 있는 그 약간 뭐 아지랑이는 부드러운 느낌이기도 하면서도 조금 이글이글한 봄의 기운 이런 것들을 생명력 넘치는 뭔가 생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 그 봄의 불길 그렇기 때문에 미친 여기서는 지금 시옷 받침이 있긴 하지만 그냥 원래 미친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으로 힘이 넘치게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 봄의 불길이 고양이의 눈에서 느껴진다
라는 거잖아요. 그 불길이 고양이 눈에서 흐른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이 좀 굉장히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진짜 고양이를 실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시인은 당연히 보고 했을 것 같고 저는 지금 눈앞에 이 패드만 있지만 수업용 패드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양이의 장면이 상상이 될 만큼 고양이의 그 이글이글한 눈 속에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봄이잖아요. 봄이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이 막 움트고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상상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이미지를 보자면 그 불길이 눈앞에 상상이 쉽게 되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잘 살려서 표현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함께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기서 두 번째 연에서는 고양이의 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일련과 표현 방식이 비슷하게 이 고양이의 눈은 금방울과 비슷하다. 금방울과 같다 라고 하는 이제 지규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했고요. 그 눈을 통해서 봄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생명력이 넘치는 봄의 불길을 이 화자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봄의 불길을 얘기하죠. 뭔가 막 시작이 되는 것 같은 미친 것 같은 불길이 일어나는 거니까 굉장히 힘이 넘치는 느낌이 있죠. 우리 이런 걸 역동적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봄이 갖고 있는 역동성.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생명이 막 끌어넘칠 것 같은 생동감. 이런 것들이 잘 보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연으로 넘어갈게요.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이번에는 고양이의 입술을 이야기하죠. 그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라고 하죠. 봄 졸음. 앞에까지는 봄의 향기, 봄의 불길. 그래서 이제 수식어도 있어요. 문장의 구성 방식은 다 똑같은데 지금 보면은 고운 봄의 향기, 향기가 너무나 고와. 그리고 불길이 그냥 불길이 아니라 미친 듯이 막 움트고 일어나는 불길이야. 그 졸음도 봄에 우리 뭔가 따사로워지면서 몸이 노곤노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갖고 있는 약간 편안함, 노곤노곤함 이런 것으로 연상되는 졸음이 있는데 이것도 뭐 포근한, 이것도 폭은이라고 써있지만 포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포근한 봄 졸음이 떠올라라 하면서 다 봄의 속성을 어떤 말로 수식해서 표현하면서도 봄의 향기, 봄의 불길 했는데 여기는 봄의 졸음이 아니라 봄 졸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상의 약간의 변화 이런 거 이제 보이는 거죠. 수능 특강 문제에서 여기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봄의 향기, 봄의 불길 뒤에만 봐도 뒤에 볼 걸 미리 살펴보자면 봄의 생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만 봄의 졸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봄졸음 하면서 흘러가듯이 이제 쭉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능 특강 문제에도 나왔으니까 참고로만 알아두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우리가 그냥 예상하잖아요. 봄의 졸음이어야 되는데 왜 이것만 다르지? 라고 할 때 형식상의 변화를 준 거구나. 완전히 다 똑같으면 조금 좀 촌스럽거나 그런 느낌도 있고 단순하다라는 느낌도 있을 텐데 하나의 변화를 주게 되면서 약간 시가 좀 탄력 있게 느껴지는 그런 면이 좀 있죠. 어쨌든 여기 형식상의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장면을 상상해보자면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 조용히 얌전히 미야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봄이 갖고 있는 편안하고 조용한 느낌 이런 게 연상이 되죠. 그래서 고요히라고 하면 이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지만 어쨌든 청각적인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으니까 청각적인 이미지를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앙 담은 고양이의 입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얌전히 다물은 입술을 보니까 아 맞아 봄이라고 하는 것이 나른나른하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고 그냥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 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 입술에는 뭔가 포근할 것 같은 봄 졸음이 떠도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포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촉각적으로 감각이 되는 거. 누군가에게 안겨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촉각적인 느낌이 있고요.
만약에 이걸 떠돌아라 라고 하니까 그 졸음이 떠돈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데 뭔가 봄에 잠기운 같은 게 떠도는 것 같은 장면을 굳이 상상해 보자면 좀 시각적인 이미지도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서는 고양이의 입술을 이야기했고요. 입술을 이야기하면서 1년과 2년에서는 유사한 대상이 뭔지 얘기해 줬었는데 여기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 고양이의 입술을 봄의 졸음하고 연결했죠. 봄의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쓸게요. 봄 졸음. 봄이 주는 약간 나른함, 편안함 이런 게 떠오르죠. 그래서 고요히 다물었다 했으니까 그 말을 사용하자면 봄이 주는 고요함이라든지 포근하다라는 말이 연상하는 그런 약간 부드러움도 있죠. 포근함. 이런 게 봄이 주는 이미지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연을 살펴볼게요.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이번에 살펴보게 되는 고양이의 어떤 모습 이거 보자면 이건 고양이의 수염이에요.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날카롭게 쭉 뻗어있다 라고 했으니까 뭔가 굉장히 매력있게 쫙쫙쫙 뻗어있는 앙칼질 것 같은 그런 고양이의 모습이 상상이 되죠. 눈에 그려지죠. 날카로운 칼 하면 굉장히 뾰족한 칼의 이미지가 떠오르듯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이 된 거고요. 그러한 고양이의 수염에 여기 지금 그림을 다시 한번 보자면 이런 수염에도 봄이 가지고 있는 뭔가 푸릇푸릇한 이렇게 칠하니까 좀 이상해졌네요. 어쨌든 이런 기운이 그 수염에 떠도는 것 같은 뛰놀면서 굉장히 활기차게 봄 기운이 막 생동감 넘치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여기서도 일단 표현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푸른이라고 했으니까 시각적인 이미지가 사용이 됐고요. 그럼 봄에 생기가 막 뛰논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 역시 굉장히 활기찬 역동적인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연과 조금 닮아있는 면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 네 번째 연에서는 고양이의 수염을 봤어요. 날카롭게 잘 뻗어 있는 거 보니까 거기에 뭔가 탱탱탱탱 그 사이사이에 봄의 어떤 생기가 막 진짜 막 깨방정도 떨고 막 즐거워하면서 뛰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 푸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주는 또 나름의 생명력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고양이의 수염에 뛰놀고 있는 봄의 생기가 고양이 수염과 잘 연결돼서 표현이 됐고요. 여기에도 막 뛰논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역동성이나 생동감 넘치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전체적인 구조에서 비교적 약간 형태적으로 시인이 신경을 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글의 전반부 부분을 살펴보면 고양이 털이 뭐 꽃가루와 닮아있다든지 금방울과 같다든지 하는 직유적 표현을 썼는데 후반부엔 안 썼어요. 다 똑같이 쓰면 또 이것도 역시 형태적으로 조금 뭐 촌스럽게 느껴지거나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꾀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연은 직유법을 사용했는데 뭐 후반부에는 쓰이지 않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고양이의 어떤 신체의 일부를 가져다가 지금 봄의 어떤 모습과 연결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봤을 때 1년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이미지는 고양이 털을 통해서 향기의 어떤 곱고 부드럽고 잔잔한 면을 본다면 그럼 이건 좀 정적인 면이 있죠. 정적인 이미지, 좀 완벽한 정지 상태는 아니지만 좀 고요하고 평화롭고 얌전한 그런 이미지라면 두 번째 연에서는 막 미친 봄의 불길이 막 흐른다라고 하면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줘요. 즉 두 번째 연에서는 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죠. 근데 그랬다가 또 세 번째 연에서는 고양이의 다물고 있는 조용히 다물고 있는 그 입술에서는 봄 졸음이 막 떠돈다
즉 굉장히 고요하고 편안하고 막 잠이 쏙 들 것 같은 좀 얌전한 분위기 이런 게 느껴지죠? 그럼 다시 정적인 분위기가 정적인 이미지가 보이는 게 3년입니다. 그러다가 또 4년에 가서는 고양이의 수염이 막 날카롭게 쫙 뻗어 있는데 그거 막 날카로워 막 찔릴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용감 무쌍하게 이 파릇파릇하고 갓 태어난 것 같은 생명의 덩어리들이 이 고양이의 수염 위에서 막 뛰놀고 있는 그래서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 또 상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선 또 동적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가 교차가 되면서 나름의 시적인 탄력성과 재미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고양이와 봄과의 어떤 관련성 속에서 봄의 이미지를 봤는데요. 표현적인 측면도 한번 더 살펴볼게요. 글을 읽어 나가다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들이 있죠.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모모모모한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모모모모한 고양이의 입술에 모모한 봄소름이 떠돈다. 라고 하면서 고양이의 무엇에 봄에 무엇이 있다. 라는 식의 표현 방식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운율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이 작품에 굉장히 잘 드러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표현적인 측면에서 알아두실 부분 무엇한 고양이의 어디에 모모한 봄의 무엇이 뭐 뛰돈다 어떠하다 라고 하면서 여기 뒤에 이제 서술어를 써서 표현을 해줬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모모한 고양이의 모모에 이렇게 봄에 무엇이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사한 통사 구조 또는 문장 구조라고 해도 되거든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반복이 있으면 당연히 뒤따라오는 효과는 운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경우는 1년, 2년, 3년, 4년의 형태가 다 유사하기 때문에 형태적인 측면에서의 통일감 그리고 안정감 이런 걸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알아주시고요. 이것 말고도 운율을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미리 한번 읽어보면서 체크해보세요 할 때 체크했는데 선생님이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죠? 매 행마다 반복되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어디에 방금 이제 형태적 안정감을 보여주는 통사구조 얘기할 때도 이제 말을 했는데 어디에 고양이의 어디에 고양이의 뭐 입술에 고양이의 수염에 이런 식으로 매 연의 첫 번째 행은 다 뭐뭐에로 끝나요. 끝부분이 동일한 말로 반복이 되고 있죠. 우리 이런 것을 가군이라고 해요. 가군. 다리 각자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의 가장 아랫부분이잖아요. 끝부분. 거기에 일정한 말을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할 때 가군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운율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머지 부분, 애가 쓰여있는 부분 다 마찬가지죠. 또 하나 참고해서 또 봐주실 게 종결 표현이 조금 특이해요. 이거는 설명하면서는 지금 빼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모모하도다. 이렇게 하면 어떤 걸까요? 야, 이 풍경 정말 멋지도다. 이렇게 우리 지금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하면 감탄하는 의도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영탄법이라고도 해요. 감정을 툭 터뜨리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전체적인 내용에서 모모하 도다, 흐르 도다
라고 하면서 봄의 향기가 어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리우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가슴 속에서 봄 고양이를 통해서 본 봄이 너무나 멋져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화자만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 정서의 좀 고양 상태, 높이 불러일으켜지는 그 상태가 이 말투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도다가 지금 끝부분에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가군이 나타난다 라고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말 자체가 감탄이나 영탄, 감정을 고양시키고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결 어미가 반복이 돼요. 2번 이상이면 우리 보통 반복이라고 볼 수 있긴 하니까요. 그러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요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알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종결어미긴 하죠. 포근한 봄소름이 떠돌아라. 막 떠도는구나. 멋지다. 그 입술에도 뭔가 봄 기운이 나른나른하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아. 머물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도 사연에 보면 뛰놀아라 라고 하면서 아라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보면 여기도 역시 가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용이 사실은 동일해요. 굳이 반복해서 또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겠습니다. 감탄, 영탄의 종결어미를 반복하면서 운율이 생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감탄이나 영탄의 느낌을 주는 종결어미를 다 반복함으로써 봄이 주는 그 감탄스러움, 멋지구리함 이런 것을 굉장히 감정을 터뜨리면서 잘 표현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그 종결 표현을 정리를 해보자면 감탄의 종결어미인 도다, 알아 이런 걸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반복이라고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종결어미를 사용함으로써 봄에 대한 반복이 주는 효과가 운율이라면 감탄의 종결어미 자체를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내용적인 그런 측면의 효과 이걸 정리해보자면 봄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높이 불러일으키는 고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점 이것도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봄이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가 굉장히 감각적으로 시각, 정각, 촉각 이런 것으로 후각으로까지도 느껴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표현상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봄을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했구나 이렇게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더 참고해서 얘기해 드리자면 이 시에서 제가 이렇게 고양이랑 이렇게 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로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면 4개의 덩어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에 만약에 고양이의 입술, 수염, 눈, 털이 아닌 꼬리를 하나 추가해서 내용을 적는다고 해도 내용이 이상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동일한 내용의 흐름을 갖고 있는 덩어리가 또 하나 추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봤을 때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계속해서 나란히 놓이게 되면 병렬적으로 사건이 배치가 됐다 또는 병치됐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까지 정리를 해줄게요. 마지막 특징을 하나 정리를 해보자면요. 봄과 고양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전체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게 병렬적으로 나란히 놓여서 전개가 되죠.
유사한 속성을 가진 이야기들이. 병렬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전지를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서 뭐 스위치를 누르면 전구가 켜질 때 다 일련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이런 게 직렬이고, 병렬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에 뭐 전구가 있다고 하면은, 맞게 그린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과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높은 지식을 갖고 있진 않은데, 어쨌든 병렬이라고 하면 여기서 스위치 눌렀을 때 이건전지에 문제가 생겨도 전구의 불이 켜지잖아요. 하나하나가 비교적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전체적인 내용도 앞부분에서는 뭐 직유 2개를 사용하고 뒤에선 사용하지 않고 정적, 동적, 정적, 동적 이런 순서의 흐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순서에서 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서 내용을 전개한다면 순서가 조금 바뀌거나, 그래서 입술을 먼저 얘기하고 눈을 얘기하든 수염을 먼저 얘기하고 털을 얘기하든 사실 크게 논리적인 흐름에선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렬적 전개를 사용한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뭐 어렵게 얘기하면 병치하고 있다, 병렬적으로 배치했다 해서 병치하고 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화자가 봄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이미지나 생각을 고양이와 연결해서, 그래서 그냥 단순한 추상적인 생각만 얘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인 고양이와 연결해서 얘기한 시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 다 살펴봤고요. 한 번 정도는 시가 이렇게 막 엄청 길거나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정리한 내용을 곱씹어 가면서 복습하시고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